안녕하세요. 동네 치과 의사 김동혁입니다. 입냄새를 줄이려고 양치질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입냄새가 나면 다른 사람과 말하기 민망하잖아요. 대중매체 광고에서 가글액을 사용하라는데 그게 정말 입냄새를 완전히 해결해 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잠깐은 도움이 되지만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죠.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비염, 편도선염, 인후염 등 기관지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이비인 후과적 원인, 위장의 소화기 문제로 생기는 내과적 원인, 입안의 문제로 생기는 치과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비인 후과적, 내과적 냄새는 입에서 생긴 냄새가 아니라서 가글을 해도 가글향이 입에서 날아가면 냄새가 다시 나요. 이번 시간에는 입냄새의 원인 중 치과적인 문제를 살펴볼게요. 일단 후각의 특징부터 알아봐요. 후각은 금방 지치는 감각이에요. 처음에는 어떤 냄새를 맡다가 지속적으로 그 냄새에 노출되면 둔해져서 냄새를 못 느끼게 돼요. 향수를 뿌리면 처음엔 향을 느끼지만 나중에는 못 느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는 입안이 건조해서 냄새가 진하니까 이 입냄새를 잠시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끼지 못하게 되죠. 게다가 음식이나 침이 이 냄새를 희석하니까 더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입냄새를 느끼는 건 입냄새가 강하거나 입냄새를 매우 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글액은 입안을 청소하고 세균을 억제해서 악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악취를 유발하는 세균이 사는 장소와 세균이 증식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서 근본적으로 입냄새를 없애지 못하죠.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는 대략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충치, 치주염, 고름, 사랑니입니다. 충치는 치아에 벌레가 있다는 뜻이에요. 입안에 음식물이 오래 있거나 당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충치균이 살기 좋아지게 되어서 치아를 갉아먹으면서 구멍을 만들게 되는데요. 구멍에 충치균이 많으면 충치균이 만드는 냄새와 구멍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한 냄새가 섞여서 악취가 나거든요. 가글을 이용하면 이 구멍 내부도 세척이 되니까 세균과 음식물 잔사가 줄어들어서 잠시 냄새가 안 날 수 있지만 충치균을 완전히 제거한 게 아니라서 다시 악취가 나게 돼요. 따라서 썩은 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메꾸는 충치 치료를 받으면 세균이 살지 못하고 음식물이 절유하지 않아 악취가 사라지게 되죠. 치태와 치석이 많으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 악취가 올라와요. 치석은 치아에 붙어있는 치태가 오랜 시간 그대로 있으면서 단단하게 변한 것이라 칫솔질로 제거가 불가능하고 치과에서 제거할 수 있어요. 치석이 있으면 주변에 치태가 잘 달라붙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악취가 나요. 치태와 치석이 점점 쌓이면 치아와 잇몸 사이가 캥거루 주머니처럼 공간이 커지게 되고 세균이 바글거리면서 냄새가 나게 되죠. 이런 환경에서 번식하는 세균은 충치균과 다른 종류인데 치아를 담고 있는 이틀뼈를 녹이는 풍치균이라고 합니다. 세균의 종류가 달라서 충치균과는 다른 악취를 내기 때문에 환자 입냄새를 맡으면 충치가 심한지 치주염이 심한지 알 수 있어요. 담배를 피면 입안에 냄새가 배는데요. 치태, 치석에 니코틴, 타르 등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물질이 달라붙으면 담배 냄새가 더 심하게 납니다. 꾸준히 잇몸관리를 받아서 치태, 치석이 적은 분들은 담배를 펴도 담배 냄새가 별로 안 나겠죠.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치주임으로 생기는 악취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담이지만 타고난 용가리 통뼈 체질을 가진 분은 치아가 다이아몬드처럼 엄청 단단한데요. 유리에 때가 끼지 않는 것처럼 이런 치아는 치태나 치석도 잘 안 생기고 담배도 절지 않아서 하루에 한두 갑씩 피는데도 입냄새도 거의 없고 잇몸이 건강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체질은 극히 드물고 치과도 잘 안 오세요. 치과에서 치료받을 일도 별로 없죠. 이 영상 보는 분 중에서 나도 담배 펴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이 담배에 영향받는데도 모르는 거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지니까 치과서 관리 받으시고 금연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아에 고름주머니를 달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름주머니가 커지거나 아프면 치과 가야지 마음 먹었다가 며칠 지나니 고름주머니와 통증이 사라져서 치과 안 가도 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치아에 고름이 생길 정도면 염증이 상당히 진행된 것인데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좋아지거든요. 고름주머니가 사라지면 좋아진 거라 오해하기 쉽지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고름주머니가 뼈 속에 숨어있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이 그림은 치아에 충치가 심해서 고름이 생긴 건데요. 치아에 신경과 혈관이 있는 신경관까지 충치균에 감염되면 신경관 내부에 병균이 증식해서 배설한 놈이 차고 뿌리 아래쪽으로 고름주머니를 만들어요. 고름주머니가 서서히 성장하면 뼈를 녹일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커져도 우리가 느낄 수 없는데요. 많이 피곤하거나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병균이 빠르게 증식하고 활동하면서 고름주머니가 급격히 커지게 되면 주머니를 둘러싼 뼈를 압박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이런 압박통 때문에 치료받으러 오면 원인 치아를 치료하게 됩니다.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갑자기 아플 일이 안 생기면 상당히 커져도 본인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치과에서 사진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어요. 고름주머니가 커져서 잇몸 쪽으로 분출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고름주머니가 잇몸에 생기고 어느 순간 터져서 고름이 입안으로 분출하면 고름주머니가 가라앉고 사라지게 되죠. 고름이 차면 알아서 빠지니까 통증을 느낄 일이 없어서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있으면 고름을 입안에 달고 사는 거죠. 하지만 병균이 사는 치아는 그대로 있으니까 치아 주변은 염증이 심한 상태니 치료를 받아야 해요. 심한 염증을 몸 안에 달고 있으면 컨디션이 나빠지고요.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감기 등 유행성 질병에도 잘 걸리게 되거든요. 암이 염증으로 유발되는 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건강하게 살려면 몸 안의 염증을 빨리 없애야 합니다. 그게 몸에 좋은 것 먹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거든요. 고름은 충치 이외에도 치주염이 심하거나 치아에 금이 가도 생길 수 있으니까 고름이 나오는 것 같으면 참지 말고 바로 치과 가서 치료 받으세요. 사랑니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랑니가 난 모양새를 보면 염증을 유발할지 알 수 있어요. 반듯하게 사랑니가 나도 잇몸이 덮고 있으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태가 끼면서 병균이 증식하고 염증이 생기죠. 사랑니가 옆으로 누워 있으면 앞의 어금니와 사랑니 사이에 치태가 서서히 축적되면서 같은 문제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태가 별로 없어서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치태가 축적되면서 병균이 살기 좋아지거든요. 한번 붓고 나면 점점 자주 붓고 말썽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사랑니를 뽑자고 권유합니다. 상대적으로 뼈가 부드럽고 회복도 잘 되는 젊은 나이에 사랑니를 뽑으면 고생도 덜하고 뽑기도 쉽거든요. 나이 들어서 사랑니를 뽑고 싶은 상황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고령에는 부담이 되는 수술이거든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 연세가 80세이신 할머니가 뽑겠다고 오신 것도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사이즈 키우기 전에 본인을 괴롭히는 사랑니가 있으면 꼭 날 잡아서 뽑으세요. 누워있는 사랑니는 얼굴이 작아 이틀뼈에 공간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니까 얼굴을 작게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집시다. 지금까지 입냄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없앨 수가 없어요. 본인 몸 상태를 열심히 탐구하고 의사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원인을 찾아보시고요. 입에서 나는 악취는 치과 치료로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